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양도 형태도 다른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양과 형태, 그것을 수학에서는 도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형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의 형태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양을 만드실 때에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그것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숨어져 있는지, 그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학년 수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형태라고 얘기하는 걸 수학에선 도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도형의 기본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 도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기본 도형은 도형을 구성하는 요소인 점과 선과 면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점은요, 요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위치를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지점을 나타내는 요런 포인트, 요것을 우리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점들이 요렇게 움직일게요. 점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점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요런 도형을 우리는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점들이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 바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점들이요, 어떻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꾸불꾸불꾸불꾸불꾸불꾸불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자, 요런 도형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점들이 쭉 바로 이렇게 갖는 요런 선들은 직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점들이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선을 우리 선은 선인데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을 한번 갖고 와볼게요. 직선을 한번 갖고 와볼게요. 이런 직선들이 움직여 볼 수 있겠죠. 이런 선들이, 직선들이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도형이 있습니다. 이런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선이 직선만 있는 거 아니고 곡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곡선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곡선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곡선들이 쭉 움직여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런 도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런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직선이 움직이면 이 면들이 평평하겠죠. 그래서 이 면을 우리는 특별히 평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곡선들이 움직이면 꾸불꾸불한 면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면을 우리는 곡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나타내는 것은 대문자로 보통 쓰고요. 보통은 대문자 A, B, C 이런 C, D, E 이렇게 점을 대문자로 보통 나타냅니다. 그 다음 직선을 나타낼 때에는요. 보통 소문자로 나타내요. 보통요. 대문자로 나타내도 뭐라 할 사람은 없지만 보통은 소문자로 나타내고 잘 쓰는 글자가 L, M, N으로 보통 씁니다. 그 다음 면을 나타낼 때에는요. 어떻게 쓰느냐? 얘도 대문자로 보통 써요. 대문자로 쓰고 잘 쓰는 면에 대한 알파벳이 P, Q, R, S 정도 요렇게 많이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형을 만들어내는 기본 요소인 점과 선과 면이었습니다. 기본 도형 두 번째 내용으로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평평한 면을 얘기하고요. 평면 도형이라는 것은 그 평면 위에 놓여지는 도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면 도형의 대표적인 모양으로는요. 삼각형, 사각형, 원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체도형은 어떤 게 되겠느냐 하면 입체도형은 면들로 둘러싸인 도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직육면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모난 사각형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직육면체가 입체도형이 되겠습니다. 입체도형을 잘 보시면요. 안쪽에 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안쪽 부분에 공간이 있어서 무엇을 채울 수 있는 형태의 도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체도형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아래 밑면이 원이면서 그다음 위쪽은 꽃갈 모양의 곡면을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는 입체 도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쪽에 공간이 비어 있어서 채울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교점과 교선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점, 교선이라고 얘기했는 이 앞쪽에 교는요. 만나다라는 얘기예요. 만날 교를 써서 만나다라는 얘기예요. 즉 교점이라는 것은 만나서 생기는 점이 되겠습니다. 교선은요. 만나서 생기는 선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교점이라는 것은 만나서 생기는 점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만나면서 점이 생길까요? 예, 선이 이렇게 있어서 이런 선이 있어서 이 선이 두 개가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겹치는 부분에 점이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는 만나서 생기는 점, 교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만 있나요? 아니요. 면이 있어서 면을 선이 지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 지점에서 지나면서 뚫고 지나가 버리는 이런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면과 선이 만나면서 겹치는 점이 생기는데 이런 점도 만나서 생기는 점이다 해서 교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선은 어떨 때 생길까요? 만나서 생기는 선이요. 선은 언제 생길까요? 예,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면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평면이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할게요. 또 다른 평면이 이렇게 있어서 만나는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선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선이죠? 스님이 색깔 바꿔볼게요. 이러한 선이 생깁니다. 이 빨간 선이요. 면과 면이 만나면서 생기는 선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교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까 이런 꽃갈 모양의 이런 형태의 입체도형. 곡면을 갖고 있는 입체도형을 한번 갖고 와볼게요. 자, 이 곡면과 또 다른 면, 평면이 만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면 만나는 지점에 무엇이 생기죠? 네, 선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모양일까요? 이런 원이 생기게 되는데 만나서 생긴 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교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교점과 교선이 되었다면요. 이 교점과 교선을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평면도형 대표적인 삼각형에서 볼게요. 선과 선이 만나는 지점 여기네요. 선과 선이 만나는 지점 여기네요. 선과 선이 만나는 지점 여기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 될까요? 맞습니다. 교점이 되는 겁니다. 평면도형에서 꼭지점이라고 얘기하는 이 빨간 점들이 즉 교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각형에서 꼭지점이라고 불리던 이 4개의 점은 사실 꼭지점이면서 교점이 되는 겁니다. 입체도형으로 한번 가볼까요? 입체도형에서 요 선과 요 선이 만나는 점. 사실 입체도형에서 꼭지점이라고 얘기하는 이 점은요. 사실 교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도형에서 입체도형에서 꼭지점은 사실 교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교선요.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평면도형 같은 경우는요. 면이 한 개밖에 없어서요. 만나게 할 또 다른 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체도형 같은 경우는요. 면이요. 위쪽, 옆쪽 아래쪽 해서 6개의 면이 있어요. 그래서 면과 면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위쪽 면과 앞쪽 면이 만나는 지점 여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위쪽 면과 옆쪽 면이 만나는 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위쪽과 뒤쪽이 만나게 하는 요 지점요. 위쪽과 왼쪽 옆쪽을 만나게 하는 요 지점요. 요런 겹치는 선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교선이죠. 자, 교선을 한번 쭉 그려볼게요. 자, 연두색으로 교선을 다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이 연두색으로 그린 이 부분들을요. 우리는 입체도형에서 모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서리이자 뭐다? 교선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평면도형에서 교점이 얼마야, 몇 개야? 라고 얘기하면 꼭지점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입체도형에서 교점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요. 꼭지점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입체도형에서 교선 구해봐 라고 얘기하면 뭘 구하라는 소리예요? 모서리를 구하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도형의 네 번째 직선과 반직선과 선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선과 반직선과 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주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이 딱 하나가 되지? 어떤 조건을 주면 그 직선을 하나로 결정할 수 있지?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애들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또 뭐 있죠? 계속 그을 수 있겠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예요? 너무 많아요. 여러 개입니다. 딱 하나로 결정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점을 한번 갖고 올게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을 하나 더 갖고 올게요. 아까는 한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야? 라고 물었을 때 너무 많아요.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점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점을 하나 잡았어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그려볼래?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직선이 있니? 라고 물으면 아니요, 없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점 두 개, 특별히 서로 다른 두 점은 직선을 하나로 결정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결정 조건은 서로 다른 두 점은 직선을 하나로 결정할 수 있고요. 예, 직선의 결정 조건은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진 경우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직선의 결정 조건에 의하면요. 두 개의 점이 주어지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로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죠. 이 점, 저 점이라고 얘기하기 그래서요. 이름을 붙일게요. 이건 A점, B점이라고요. A, B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을 준다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하나로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준 요 직선을 우리는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직선이다 해서 직선 AB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직선 AB는
A 쪽으로 선생님이 이만큼만 그렸는데요. 계속 연장이 됩니다. B 쪽으로 또 계속 연장돼서 계속 진행을 하는 그런 선이 되겠습니다. 그런 선을 우리는 직선 AB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A 쪽으로도 계속 연장, B 쪽으로도 계속 연장이라고 계속 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직선 AB를 그 A 쪽으로도 연장되고 B 쪽으로도 연장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호로 직선 AB를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합니다.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선인데 A 쪽으로도 연장이라고 화살표, B 쪽으로도 연장이라고 화살표를 긋습니다. 자, A, B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하나인 것처럼요. B, A 가지고 만든 직선도 또 동일하면서 하나죠. 그리고 B 쪽으로 연장되고 A 쪽으로 계속 연장된다 라고 이렇게 쓰면 이 두 개는 어떤 관계일까요? 예, A 쪽으로 B 쪽으로 연장하면서 A, B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을 만든 거니까 이 두 개는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 AB나 직선 BA는 같은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두 개의 점을 가지고 만든 직선 아니고요. 반직선은 무엇일까요? 반직선이라는 것은 직선의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직선의 반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를 반직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반직선은요. A에서 시작해서요. B 쪽으로만 계속 연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A, B 두 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선인데 B 쪽으로만 연장된다라고 얘기해서 반직선 AB는 기호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런데 물어볼게요. 반직선 BA라고 얘기해서 요걸로 만들어진 요런 형태는 앞에서 얘기한 반직선 AB하고 같은 걸까요? 자, 반직선 BA라는 것은요. 여기에 보듯이 B에서 시작해서 A 쪽으로 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B에서 시작해서 A 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던 이 검은색 직선과 지금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요 직선이 같은 겁니까? 같지가 않지요. 반직선 AB라는 것은 A가 시작 지점이고 B 지점이 연장되는 지점으로 쭉 가는 거 검은색을 얘기해요. 그 다음 반직선 BA라는 것은 B가 시작 지점이에요. B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을 반직선 BA라고 하는데 이것은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선분 AB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자, 선분 AB라는 것은요. 이거는 직선 얘기고 이거는 반직선 AB 얘기고 그 다음에 색깔 조금 바꿀까요? 요거 파란색은 요 반직선 BA를 얘기하는 거고 이번에는 선분 AB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AB는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직선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A 쪽으로도 연장되고 B 쪽으로도 연장되는 건 직선 AB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만 이렇게 연장되는 건 반직선 AB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쪽도 저쪽도 연장이 안 되는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딱 끝나는 요런 직선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선분 AB가 되겠습니다. 기호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예, A, B라는 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A 쪽으로도 연장 안 돼, B 쪽으로도 연장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줄만 그어서 표현합니다. 그러면 선분 BA와 AB는 어떤 관계일까요? 선분 BA라는 것은 B에서 시작해서 A 쪽에서 끝나는 거죠. 선분 AB하고
선분 B의 어떻죠? 네,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직선과 반직선과 선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중에서 누구만 주의를 하면 되죠? 반직선이요. 직선이나 선분은 직선 AB라고 하나, 직선 BA라고 하나 바꿔서 점을 얘기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치만 반직선은 시작점이 누구냐, 연장되는 방향이 누구냐에 따라서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직선은 반직선이 같으려고 하면 같을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어떻게 돼야 되죠? 시작점이 같아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진행 방향이 같아야 해요. 이것이 같아야 반직선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도형의 마지막 개념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이니까 한 점을 하나 잡을게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A라는 점과 B점을 연결하는 선은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죠. A에서 B로 연결하는 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요. 다양한 선들이 A와 B를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때 이 1번 선을 쓸 겁니까? 두 번째 그린 선을 쓸 거예요? 세 번째 그린 선을 쓸 거예요? A에서 B까지의 거리라는 것은 가장 짧은 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짧게 되려고 하면요. 이렇게 꾸불꾸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A에서 B로 꾸불꾸불하지 않고 바로 연결하는 A에서 B로 바로 이렇게 연결하는 직선의 일부분인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는 이 선분이 다른 선보다도 가장 짧은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수많은 선들이 있지만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면서 곧바로 연결되는 선분, 이거의 길이가 AB 사이의 거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AB 사이의 선분의 길이가 5cm다 라고 얘기하면요. 두 점 AB 사이의 길이, 거리는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면 AB 선분의 길이인 5cm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AB의 길이, AB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AB 선분의 중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이라는 것은 한자로 가운데 중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AB 선분의 가운데 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A라는 점이 있고요. 자, B라는 점이 있습니다. A에서 B로 가장 짧게 근 직선의 일부분인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는 선분을 그렸습니다. 이 선분의 중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요거 지울게요. 자, 중점은 AB 가운데 딱 놓이는 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점, 가운데 점은 영어로 미드 포인트라고 얘기해서 그 앞자인 M을 보통 써서 중점을 M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AB의 중점을 M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가운데 놓인다라는 것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당연히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같아지고 전체의 반틈이 된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이라는 것은 그 선분의 가운데 놓이는 것이고 그 가운데 놓이는 순간 이게 똑같은 길이로 두 동강 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을 수학적 기호로 쓴다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A에서 M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 B에서 M까지의 거리가 같아지고 그 다음 전체 AB의 반틈으로 같아진다 라고 이렇게 수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의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11페이지 개념 원리 확인하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요. 주어진 도형을 기호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P에서 시작해서 Q에서 끝납니다. 전혀 연장되지 않죠. 자, 그래서 P에서 시작해서 Q에서 끝난다. 연장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위에 그냥 줄을 그어서 선분 PQ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P에서 시작해서요. Q 방향으로 계속 연장되는 상황입니다. 자, 반직선을 쓸 때 앞쪽이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방향이 있는 점을 뒤쪽에 쓰고요. 그 다음 위에서 Q 방향으로 연장된다 해서 화살표로 표시해 주죠. 반직선 PQ가 되겠습니다. 3번은 Q에서 시작해서 P 방향으로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반직선이죠. 시작점이 Q입니다. 그 다음 진행 방향이 P예요. 그리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화살표 표시하면 되겠죠. 이 친구는 반직선 QP라고 읽어줍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P 쪽으로도 연장이 되고 있고요. Q 쪽으로도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PQ를 연결했는 이 직선이 P 쪽으로도 Q 쪽으로도 연장이 되고 있죠. 그러면 PQ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선이고 P 쪽으로도 연장, Q 쪽으로도 연장이라고 해서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요. 직선 PQ라고 읽습니다.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직선과 선분과 반직선을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AB 선분과 BA 선분이 같으냐고 묻고 있습니다. AB 선분이란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난 요 선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BA 선분이란 것도 B에서 시작해서요. 이렇게 가서 A에서 끝나는 선분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같죠. 자, 그 다음. 자, 이번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네. C에서 시작해서 A 쪽으로 연장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C에서 시작해서 A 쪽으로 계속 진행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반직선 CB입니다. C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 어떻습니까? 같죠?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세 번째. A, B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선입니다. A 쪽으로도 연장, B 쪽으로도 연장되는 이 직선과 BC 직선입니다. B에서 시작해서 B 쪽으로 연장, 그 다음에 C에서 시작해서 C 쪽으로 연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위에 거, 밑에 거 어떻습니까? 같죠?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반직선 AB가 되겠습니다. 반직선 AB요. 반직선 AB는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계속 연장하라 라는 것이 반직선 AB입니다. 자, 색깔 바꾸어서 반직선 BA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점이 B입니다. B에서 시작해서 A 쪽 방향으로 계속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어떻습니까? 빨간색은 이걸 나타내는 거죠. 반직선 BA 같지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건 4번이죠. 이제 5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5번. 자, 5번에서 펜색을 조금 바꿀게요. 자, CA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선 CA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했는 선분이 C 쪽으로 또 연장, A 쪽으로 또 연장이 되겠습니다. 5번요. 그 다음 AB 직선이라는 것은요. A에 B를 연결하고 A 쪽으로 또 연장, B 쪽으로 또 연장입니다. 위쪽, 아래쪽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5번도 옳은 게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선분이나 직선은 점을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반직선은 이렇게 A, B, B, A 바꾸면 다른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강조했었죠. 반직선이 같으려고 하면 뭐가 같아야 합니까? 처음 시작인 시작점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뻗어나가는 무슨요? 방향이 같아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2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옆에 보면 직선의 결정 조건이 나와 있죠. 자, 어떤 조건을 주면 직선을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니? 라는 것이 직선의 결정 조건인데요. 우리 여기에 대답을 쓸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두 점은 직선을 하나로 결정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의 직선을 결정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 위에 몇 개의 점이 있죠? A, B, C 3개의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직선을 결정하는 건 3개의 점이 필요가 없어요. 2개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A, B, C를 가지고 2개를 갖고 오는 경우를 한번 써볼게요. A와 B를 갖고 올 수 있겠죠? A와 C를 갖고 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B와 A를 갖고 와도 되고요. B와 C를 갖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 C와 A를 갖고 올 수도 있고요. C와 B를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건 기호로 이렇게 양쪽으로 연장된다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두 점들만 갖고 오면 우리는 직선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호로 썼는 모든 직선요. AB를 기준으로 연장을 계속하는 첫 번째, AC를 기준으로 연장을 계속하는 두 번째, BA를 기준으로 연장을 계속하는 세 번째. 마찬가지. 이 친구들이 다 어떻습니까? 기호만 다를 뿐 다 똑같은 직선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6개가 아니라 다 똑같아서 1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중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A, B라는 선분의 중점이 M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M이 AB의 가운데 놓이는 거야 라는 얘기고, 가운데 놓인다라는 것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진다 라는 얘기고요. 전체를 두 덩이로 봤을 때 그 같아진 이 길이요. 이거는 그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M이 AB의 중점이다 라는 것은 AM의 길이와 누구의 길이가? BM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고, 전체가 두 동강이 났는데 그 중에 한 조각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모 두 번째 네모에는 2분의 1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요. 우리 4번에 1번, 2번, 3번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1번입니다. M이 AB의 중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N이 AM의 중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색깔 조금 바꿀게요. 색깔 바꾸면 N이 AM의 중점이다 했으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빨간색 요게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게 6이고 요게 6이죠.
그런데 파란 거는 보니까 빨간 거 2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빨간 게 6이죠. 이렇게 우리는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AN은 AB 전체의 몇 분의 몇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AN은 요건데요. 전체가 빨간 거 4개예요. 4개 중에 하나요. 그래서 4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AB는 이 전체 길이를 얘기하는데 6이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래서 AB의 길이는 2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잠시 바꿀게요. 2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M이 AC의 중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N이 CB의 중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색깔 좀 바꿀게요. 자, N이 CB의 중점이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MN요. MN은 여기에서 요까지 길이가 되겠는데 요 길이는 전체 AB의 몇 분의 몇이야? 아니면 어떤 관계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N은 파란 거 하나에 빨간 거 하나입니다. 전체는 파란 거 2개, 빨간 거 2개요. 그러면 MN이라는 파란 거 하나에 빨간 거 하나를 2개 갖고 오셔야 전체 AB가 된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AB의 길이는 파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를 합한 게 7이에요. 그거의 2배니까 얼마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14가 되겠죠. 7의 2배, 14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3번 문제인데요. 3번 문제는 중점이 아니라 3등분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등분점이요. 3등분점이라는 것은 A, B 선분을 3조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M과 N을 기준으로 3조각으로 나누어지는 것. 이 점을 우리는 3등분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요게 A고요. 요게 B고 요게 M이고 요게 N이거든요. 그때 AN의 길이가 AM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AN의 길이 요 파란색 2개는 AM의 길이 파란색 하나하고 무슨 관계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관계죠? AM의 몇 배? 2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MN이라고 얘기하는 요 길이요. 요 길이. 요 길이는 전체 AB의 얼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체 AB는 파란 거 3개예요. 그 중에 한 조각요. 그래서 3분의 1이다. 3개 중에 한 조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AB 길이를 구하라 했는데요. AM이 5예요. 그럼 BM도 5고 그 다음에 NB도 5가 되겠죠. 그러면 AB의 길이는 5, 3개니까 15가 되겠습니다. 네, 개념하기 문제 마지막 문제 5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문제가 되겠는데요. 선생님하고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M이 AB의 중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M을 기준으로 AB가 반으로 나누어진다 라는 얘기죠. 20을 반으로 나눴으니까 여기가 10이고 여기도 10이 되겠죠. 그 다음 색깔 좀 바꿀게요. N이 AM의 중점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N을 기준으로 AM이 반반 나누어지죠. 근데 10을 반반 나누었으니까 여기가 5가 되겠고 여기도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NB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5에다가 10을 더하는 거니까 그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15cm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개념학의 문제들을 해결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